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오늘은 거기 332페이지 이제 정비법의 이제 절차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비법의 용어 정의를 보셨고요. 올해는 용어 정의가 아주 중요하죠. 올해 한 두 문제 이상 꼭 용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대개정이 있을 때는 항상 용어 정의가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말만 정비법이죠. 다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전혀. 그래서 용어 정의는 꼭 보셔야지만 한 두 문제 이상은 맞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부터가 이제 정비사업 시행 절차가 나오는데요. 정비법은요, 항상 대개정이 있고 나면은 문제가 굵직굵직한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나오고 대통령령이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한 첫 해나 그 다음에 대개정이 있고 나서 그 해나 그 다음에까지는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연구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못 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골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332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정비사업 요 시행 절차입니다. 이제 요 정비사업 요 시행 절차 순으로 각각의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정비사업 시행 절차. 예. 자, 우리 정비사업 시행 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자, 이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 이 방향 제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몇 년도에 어떤 종류의 정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예, 그 정도만 나옵니다.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은요. 서울시를 각 동별로 몇 년도에 뭐 한남동 정비 사업 어떤 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요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6명 시장 군수 중에서 군수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까지예요. 그럼 군수가 빠지는 이유는요. 군은 너무 작아서요. 방향을 정할 것도 없어요. 방향을.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람, 뭐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군수 X입니다.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요 정비 기본 계획, 우리 정비자 빼고 뭐 기본 계획 나오기도 합니다. 예. 저거는 수립 단위가 있습니다. 수립하는 수립 단위, 요거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10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을 해요. 그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은 요거는 우리 재검토 규정이 있습니다. 재검토 10년의 절반 5년마다 재검토입니다. 5년마다 재검토. 우리 시험 범위에서 5년마다 재검토가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죠? 5번. 횟수만 외워. 횟수만. 예. 횟수만 외웁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도시군 기본 계획, 두 번째 관리 계획, 세 번째가 지난주 나왔던 거 정비 기본 방침. 지금 나온 정비 기본 계획.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 총 5개가 있어요. 5개 외우면 한 문제 맞춥니다. 그냥 한 문제 맞춰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외워놓고 그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흐뭇해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한 20문제 정도가 자기가 매일 외우고 선생이 강요를 하고 외우라고 들들 볶고 이렇게 해서 그떤 문제가 한 공부에서 한 20개 이상 나와요. 바로 보자마자 바로 나왔구나 싶은 것들이요. 그걸 마치다 보면은 긴가민가한 것 같은 것도 생각할 시간도 있고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왜? 일단 나는 60점 넘었거든.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 나 보너스 점수거든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기억을 갖다 이렇게 상기하셔야 돼요. 상기.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가지고 또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예, 어렸을 때 공부할 시간 많을 때는 왜 이렇게 딴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정신 좀 들어서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몸도 안 따라주고 기억력도 안 따라주고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해.
그렇죠? 예, 그걸 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이거 몇 번째? 네 번째 나온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요. 시장. 단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안 받아야 정비기본계획은요. 그러니까 여기 군수는 물론 안 나오고 시장,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 도지사 승인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총 몇 번 나올까요? 6번. 6번. 예, 횟수를 외웁니다. 6번. 그러면 여기 몇 번째 나오는 도지사 승인이냐? 예. 여기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네 번째.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도지사 승인 어디서 나왔어요?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세 번째, 지형 도면을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가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요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그다음에 요 D가 건축법에서 나와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대도시 시장에 이거는 대도시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대도시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보고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요. 우리 정비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인 권한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도시가 낡았을 때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건데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자체장의 책임. 국토부 장관은 기준을 정하거나 방침을 정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그래서 수동적이고 보충적으로만 등장해요. 자, 이거 정비 기본 계획이고요. 6번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우리가 책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은요, 요 범위 내에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정비 계획.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은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딱 하나가 수립돼 있다고요. 그런데 요 정비 계획은요,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 있어. 서울에서 정비 사업을 400군데 하잖아요. 정비 계획도 400개야. 근데 많은 사람은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을 혼동해. 이 두 혼동한다고요. 안 돼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만 수립되어 있는 게 정비 기본 계획. 각 동별로 다 나와. 정비 계획은 사업별로 한 개씩. 예. 구체적인 계획이죠. 그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단계가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할 때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역시 수립권자죠. 자, 수립권자는 6명이에요. 6명.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아는 게 나오니까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그렇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그리고 군수인데 단 광역시에 관할 구역이 있는 군수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광역시 관할 구역이 있는 군수는 제외. 정비계획 수립 못한다는 거죠. 여기 수립권자고,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여기 지정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 지정권자는요. 요 수립권자가 그대로 땡땡 하고 들어와요. 예, 지정권자가 돼.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수립해서 정비구역도 지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있어요. 이제 정비계획을 갖다가요. 요 광역시의 군수하고요. 광역시 나오는 군수.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같은 사람. 독립성이 없는.
광역시 군수하고 자치구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은요. 이런 사람들은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요.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요. 자, 수리권자 6명 있죠? 정비계획 수립한 6명, 단 광역시 군수를 뺀 6명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자기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의 군수와 자치구 구청장은요, 정비계획을 지가 입안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아주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들을 때만 잠시 그렇게 되겠다 싶거든. 괜찮아요. 예. 들을 때만 그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들을 때만 돼도 다행이야. 괜찮아. 예. 근데 이제 정비 계획은요. 그 정비 계획의 내용이 나와요. 하는 일.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암기가 필요한데요. 암기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비 사업의 명칭이 나와요. 정비 사업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금호 21구역이던가 금호 제21구역 재개발 사업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의 명칭이 나온다고요. 서울 금호동에 금호 제21구역 재개발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 명칭이에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과 그 면적,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그래서 정비구역 금호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몇십만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공원 같은 거 시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이용시설이 나옵니다. 이용시설 같은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 효과가 생깁니다. 지정 효과.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자,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생기는 효과는요. 그 지역은 앞으로 장차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지역이에요. 자동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또 자동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도 의제가 됩니다. 자동 의제.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보고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요. 정비구역은 장차 정비사업이 일어날 예정지거든. 그러면 정비사업이 일어날 때 정비사업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저촉 안 된다는 허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정비구역 지정 효과가 되고요. 그럼 우리 정비구역 지정 효과에서 다음 단계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것이 정비구역 지정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 이거는 이제 다시 3번을 쓰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나와요. 정비구역 지정 해제.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정을 해제시키는 게 나오는데 지정 해제는요. 의무적 해제가 있고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적 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그 필기했던 사람들
책 주변에다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책 둘레에다가. 그러면 그분들은 지난달에는 제가 저 3번 지정해제를 안 썼거든. 그렇지? 이제 쓸 곳이 없어. 그렇죠? 정의의 심판이야. 정의의 심판.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달에 내가 어디까지 썼는지 난 다 기억하거든요. 예? 다 기억해. 예? 예, 다 기억해. 그래서 책 둘레 쓴 사람은 당황스럽지 이제. 그렇죠? 자, 의무적 해제는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적 해제는요. 3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년짜리는 추진위원회 나올 때고요. 또 3년짜리는 조합이 나올 때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우리가 바뀌었어요. 재개발 사업으로.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요. 5년 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여기는 3년, 2년, 3년, 5년이 나오는데 요 기간 내에 하지 않았을 때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요. 4년짜리 없지. 뭐 기출문제 4년 나오면 바로 버전 맞춰놓은 문제인데 그런 거 틀리고 있어요. 4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임의적 해제가 있어요. 임의적 해제 사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해제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을 때 그때는 해제할 수 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정 해제에서는요. 해제가 됐을 때는 그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구역,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정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해서 뒷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정비사업이 중단됐죠. 낙후된 지역인데 누군가는 도로 확장, 상하수도 시설 교체 등등 뒷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요거는 자력 방식이다. 요거는 자력 방식으로 하는 요것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을 해제하게 되면은요, 요때는 용도 지역이 환원됩니다. 종전 용도 지역으로. 그래서 원래는 전용 주거 지역이었는데 일반 주거 지역 됐다가 다시 전용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설치나 공원 설치 결정이 없었던 기대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환원이 됩니다. 환원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요. 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사업 시행자가 이제 등장을 해야 돼요. 요 다음 단계는 사업 시행자. 그러면 요 사업 시행자하고 우리 요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요. 시험에 안 나온 해가 없어요. 왜? 정비 사업에서 사업 시행 방식 어떻게 하는지 사업 시행자는 누가 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부터 먼저 쓸 겁니다. 왜? 지난달에는 사업 시행자부터 먼저 썼거든. 이번 달에는 사업 시행 방식부터 먼저 쓸 거야. 예. 지난달에 칠판 쓴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어디다 점 찍었는지도 기억하고 있어. 예? 기억하죠. 이번 사업 시행 방식부터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예. 예. 그래서 사업 시행자하고 요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올 때는요. 여기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 이게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안 나오면은 그는 정비법 시험 문제가 아니야. 예. 이런 민법에서요. 대리나 의사 표시가 안 나오는 게 있습니까? 꼭 나오죠. 마찬가지 우리 꼭 나옵니다. 이거. 그럼 이제 세 개 사업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세 개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2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앞 문장은 달동네 정비. 뒷문장은요 뒷정리하는 사업.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있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주택, 상가, 공장을 새로 짓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주택, 상가, 공장 새로 짓는 거.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요.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거예요. 예? 공동주택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은요. 세 개의 사업이 있는데 먼저 사업 시행 방식을 보면요.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자력 방식, 일명 자력 방식. 자력 방식을 설명하면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 개량 등등을 하는 것을 자력 방식이라고 한다. 두 번째가 수용 방식이 있고요. 수용. 세 번째가 땅만 바꿔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요. 네 번째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 계획 어떻게 차이가 있냐 그러면요. 환지 계획은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계획이야. 근데 낡은 땅 위에 낡은 건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그래서 땅만 바꿔주면 환지 계획, 땅 위에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면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땅만 바꿔줄 수도 있고 건물까지 지어서 아파트까지 지어서 바꿔줄 수 있다. 요 네 가지가 있고 요 네 가지를요 다시 혼용해서 할 수도 있다.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지. 우리 재개발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그래서 아파트까지 지어서 또는 공장이나 상가를 지어서 바꿔줄 수 있고요. 건물까지 지어서. 두 번째가 땅만 바꿔주는 환지 방식도 가능하다. 건물은 네가 알아서 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재건축 사업은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쪽 파트에서 사업 시행 방식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 평균 2년에 한 번은 나와. 절대 환지 방식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재건축 사업은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목표야. 근데 땅만 주고 건물 네가 알아서 설치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재건축은 절대 환지 방식 할 수 없다. 그러면 시험은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안 나와.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또는 환지 방식 할 수 있다 해서 환지라는 글자를 문장 속에 숨겨. 찾지를 못해.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엉엉 울어. 엉엉 울어 집에 와서. 예.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예. 그래서 환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은요.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재건축 사업은요. 재건축 사업은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재건축 사업으로 오피스텔 지을 수 있는데 그때는 오피스텔은요. 어디다 짓냐 그러면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만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모는요.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예요. 이내에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30% 이내. 재건축사. 이게 이제 그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자,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요 네 가지로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사업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하고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예요.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과반수 동의. 그래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왜 가운데를 이렇게 띄어놨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채웁니다. 이렇게요. 자력 방식으로 할 때는 과반수예요. 자력 방식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 동의입니다. 요걸 쓰고 싶어서 띈 거지. 이렇게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때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냐는 거지. 이때 사업은
누가 시행할 것인가? 사업 시행하는 사람은요, 아주 복잡하게 된 우리는 단순하게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시장, 군수 등이 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 이 사람 몇 명이에요? 5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5명이에요. 5명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 몇 명이야? 이거 2명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2명. 예.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공공출자법인이 있어요. 공공출자법인. 그리고 공동으로 이들이 모여서 공동시행도 가능해요. 시행도 가능하다. 요것이 이제 시행자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는 꼭 써줘야 될 것, 꼭 써줘야 될 거. 절대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없다요. 2년에 한 번씩 나와.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죽었어.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합이 절대 안 나와. 예. 그 조합이 절대 안 나온다고 1년 내내 선생을 가르치지만 너는 가르쳐라, 나는 틀리겠다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왜? 조합이 안 나오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나올 리가 없거든. 근데 고민하는 거야. 이게 3분의 2가 맞던가 하다가 이거 맞아 과반수였지 해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을 맞췄어. 동기에 착오가 있었지만 답을 맞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제가 찾아서 추적해봐서 어떤 분인가 봤더니 평소에 덕을 쌓으신 분들이야. 평소에 선행을 하시던 분들. 그래서 이 선행하신 분들 보면은요, 되게 옳은 거 찾기였는데 찍었는데 보니까 틀린 거 찾기인 줄 찍었는데 정답입니다. 예, 동기에 저 정답 맞추고요. 예전에 저 의정부에서 있던 학원에 10여 년 전에 반장님이 계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마지막 5문제를 밀렸었는데 3개를 맞히신 거예요. 아니 밀려 쓰지 않았으면 다 틀리는 거였는데 그래서 야, 지금 대단하신 분. 그래서 저기 바로 덕으로 하는구나. 역시 시험은 덕으로 붙는구나. 실력이 아니다. 그렇죠? 시험은 덕으로 붙는 거구나.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시행자 나왔죠. 그다음에 이게 재개발 사업의 이제 시행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이쪽으로 쫙 와가지고 여기서 쓸 거예요.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입니다. 조합이 시행자가 되거나 시장, 군수 등등 건설업자 등등하고 능력 있는 자와 공동 시행 가능하다. 시행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도 역시 밑으로 딱 나와가지고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역시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데 시장, 군수 등등 건설업자, 능력 있는 자와 공동 시행 가능하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쪽에 왜 이렇게 자리를 남겨놨어요? 예, 뭔가 쓸 게 있겠지. 그렇죠?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서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요. 요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그냥 쟤네들끼리 소유자가 시행해요. 이런 재개발 사업은 거의 다 상가나 공장을 짓는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어.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그냥 시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또 한 문제 맞췄다. 그렇죠? 사업 시행 방식과 사업 시행자. 그럼 사업 시행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제 정해지는데 이때 우리 특이한 사업 시행자가 이제 나와요. 바로 우리는 조합이라는 게 나온다. 그렇죠? 자, 이 조합은 우리 바로 정비조합이라 그래요. 정비법에서 나오는 요 정비조합이 나와요. 그러면 정비조합은요, 요거는 성질은 법인입니다.
명칭은 조합이라고 나오지만 성질은 법인. 그래서 주된 사무소 우리 설립인가를 받고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함으로써 성립해요. 성립은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뜻이야. 등기했을 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이 두 개의 사업에서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을 우리는 책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 동의 요건을요. 책에서 가로 안에 써넣기. 그다음 우리 조합은 말이죠. 조합은 그 조합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험 문제는 요 조합장은요.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가 있다. 다른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합장 또는 이사의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또는 소송에 대해서는요. 누가 조합을 대신하는가? 감사가 대신한다. 시험에 꼭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조합에서는요. 임원들은요. 겸직이 금지가 됩니다. 겸직 금지예요. 겸직 금지. 그리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요. 사단법인 규정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 같은 경우는요. 우리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동의한 자만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돼요.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조합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이게 사업 시행자 중에 하나인 조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자 다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게 나와요. 계획인가. 그리고 고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인데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요. 작년에 여기 계획자가 없었어요. 작년에 사업 시행인가였는데 올해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야. 올해부터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 계획인가는요. 우리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나 마찬가지예요. 건축 허가나 마찬가지다. 우리 건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정비 사업 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잖아요. 그 지역에 플랜카드가 걸려요. 경축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가 막 걸려요. 그 사람들은 아니 저기 뭐라고 플랜카드를 걸어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이고 여러분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감동을 받아야 돼.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옥수동의 옥수 12구역은 정비사업 시작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는데 25년 걸렸어. 25년. 아니다. 정확히 30년 걸렸어. 30년 걸렸어. 30년. 그리고 인가 받고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5년 걸렸어. 옥수 13구역이 25년 걸렸어. 인가 받는 데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못 받고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예.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못 받고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요. 내가 저 낡은 저 빌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에. 다세대 주택을 사면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 눈치 작전하는 거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딱 받으면은 이제 가서 사러 갔어. 그때부터 폭등하는 거야, 지분값이요. 이때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지분값이 폭등해.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갔더니 저 다음 달에 인가 나온대요. 그래. 그 샀는데 5년이 지나도 안 나오고 막 그래. 6년 지나도 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다음 달 나온다 그랬는데 보통 한 5년, 10년 막 걸리고 막 그럽니다. 인가가 실제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오고 그 다음 날 내가 예전에 지분을 샀구나, 옥수동에. 인가 다음 날 나오니까 다음 날 했어. 예. 그러면 저한테 그 지분을 판 사람이요. 얼마에 매입했는지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350만 원에 샀더라고. 350만 원. 예. 그 저한테 3억에 팔았어. 예. 50만 원. 예. 왜냐 그러면 몇 년이겠어 이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 처음 시작할 때 자기의 꿈은 새 아파트 한번 들어가서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한번 살고 싶었는데, 예. 근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걸 팔았는데, 그때 살 때 350만 원 샀다니까요. 예. 30년 전에. 예.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팔고 가시는 것이, 예. 하도 오래되셔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는요. 사업 시행 계획서가 나와. 사업 시행 계획서가 나옵니다.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사업 시행 계획서에 작성하고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 선생님 지난달 이거 안 썼잖아요. 이번 달에는 써요. 왜? 책 주변에 쓴 사람에게 또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씁니다. 예. 그래서 노트에 쓴 사람은요, 여백에 쓸 공간이 충분히 되게 재서요. 절대 초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지난달에 노트에 쓰신 분은 노트 여백에다가 추가할 수 있게 써드리고, 책 주변 둘레에 쓴 사람은 당황스럽게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사업 시행자가 작성을 해가지고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해요. 인가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가? 시장, 군수 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인가권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이제 인가 고시가 있죠. 그러면 이때 효력이 생기는 게 있어요. 사업 시행자는 수용권하고 일시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수용 사용권 취득.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때 수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요, 이제 12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합니다. 내에 분양 공고라는 걸 해요. 자, 분양 받고자 하시는 분들 분양 신청하십시오 하는 게 분양 공고예요. 이게 작년까지는 60일 내였습니다. 이거 바꾼 거예요. 올해 120일 내에 분양 공고랍니다. 분양 받고자 하시는 분들 분양 신청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양 공고는요, 자, 이 분양 공고는요, 요거 먼저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양 공고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주고요. 이 통지한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가 바로 분양공고가 돼요. 분양공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요. 이제 사업시행 계획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신청 기간은 언제다 등등등등 해서 필요한 것을 통지해주고 통지한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공고가 있고 나면은요. 분양공고를 보고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양을 신청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분양 신청하겠죠. 사업성이 좋은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때 분양 신청을 할 때는 여기서는요. 우리가 분양 신청을 갖다가 하지 않는 자 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들한테 우리가 흔히 청산이라 그럽니다. 흔히 청산이라 그러고 요즘은 뭐 손실보상 말씀입니다만은 흔히 청산이라는 말을 써요. 흔히 청산.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신청할 수 없는 자, 네 번째 관리처분 계획에서 자기는 분양받고 싶다 했는데 관리처분 계획에서 제외된 자, 제외된 자. 이런 자들한테는 청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청산. 요거는 90일 내 청산이에요. 90일 내 청산. 그다음 이제 분양 신청을 다 마감하고 나면은요. 분양 신청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 주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라 있대요. 관리처분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수립해서요.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고 고시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나와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그러면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계획 그랬죠. 낡은 땅 위에 낡은 건축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요. 이때는 사용 수익의 정지가 생깁니다. 사용 수익의 정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낡은 토지 건물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이주해야 돼 이제 이주하는 게 바로 이때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용 수익의 정지가 생기고요. 이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거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사업 시행이 들어가. 드디어 철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 시행의 출발은요. 일단 철거에 들어가는 게 출발이야. 사업 시행의 출발 일단 철거다. 일단 철거입니다. 철거. 부시는 거다. 그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새로 지어요. 자, 새로 짓는 거 이거 공사 끝났다면 준공인가 받습니다. 자, 아파트 새로 지었어요. 준공인가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고시를 해요. 공사 완료 고시랍니다. 공사 끝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은요. 공사 완료 고시 후에는 분양 설계라는 걸 해야 됩니다. 분양 설계. 분양 설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2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완공하면은요. 이거 소유권이 한 개예요. 일물일권주의 들어보셨죠? 완공한 순간은 소유권이 한 개야. 그러면 수많은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했잖아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 만들어주는 게 분양 설계예요.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대지의 확정 측량을 합니다. 대지의 확정 측량. 왜 대지의 확정 측량을 하냐 그러면요. 처음 계획과 실제 조성된 대지 면적 항상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확정 측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절차,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분할 절차.
자, 이러면은 대지권이 나오겠지. 그렇죠? 건축물을 구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대지 확정 증량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서 분양 설계를 하는 거죠. 다음 단계는 이제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돼. 이것을 분양 처분이라고 합니다. 분양 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분양 처분은 소유권 이전할 때 이전의 고시를 먼저 해요. 이전의 고시라는 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고시예요. 이전의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분양 처분이 있고 나면 자기 앞으로 이제 분양받은 사람 있죠. 자기 앞으로 등기합니다. 등기. 그리고 청산할 것이 있으면 청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난달에는 등기 청산을 같은 몰았었는데 이번에 왜 뒤에 따로 씁니까? 그 이유는 지난달에는 칠판이 좁아가지고 몰았은 거야. 이번 달에는 이렇게 따로 쓰는 거지. 그렇지?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비사업 시행 절차거든요. 그렇죠? 예,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 절차 진행 순으로 각각의 내용을 갖다가 점점 살을 더 많이 붙여요. 선생님 지난달보다 살이 더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붙어. 다음 달에는 예?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걱정하지 마. 제가 다 해결해 줘. 예. 내가 하루 이틀 강의하나? 예, 그래서 다 해결해 줘. 걱정하지 말고. 예. 그 다음 달에는 더 붙어. 그리고 이 붙은 것만 가지고 가니까 6개 다 맞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책을 보고 위치만 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보시겠습니다. 예.